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며칠 동안 그 영상으로 만들었던 내용들 있잖아요. 스윙 안에 뭐 단기 있다, AF 패턴, 뭐 대장주 매도법, 전상 매매, 상한가 다음날 매매, 이제 상다 매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력주 매매, 수급주 매매, 수급주와 세력주가 뭔지, 종목의 끼가 뭔지, 시장 트렌드는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 재료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요, 오늘 매매 다 한번 종합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석하고 매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주식이 왜 종합연술인 이유, 그리고 이제 해당 분야의 전문가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 이제 아는 지인이요 사무실에 왔어요. 제가 이제 주식하는 사무실에 왔는데 제가 컴퓨터가 8대가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요. 지금 이 모니터는요.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중에 이거거든요. 지금 여기를 찍는 거예요. 지금 영상을. 여기서 반, 그것도 반. 그리고 이제 해당 모니터 여기에 또 4개 있어요. 여기에 4개가 있는데 이거는 가로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개.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앉아가지고 이제 노트북 하나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고 있거든요. 이제 8대를요. 그래서 정신사납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다 봐. 실제로 다 봐. 진짜 다 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다 본다고. 근데 제가 이거를 몇 년 엄청 오랜 시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요. 딱 필요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한 컴퓨터로 하면 다 막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했던 게 아니라 늘려왔던 거예요. 서서히. 한두 대로 보다가요. 계속 늘려왔던데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이걸 다 봐? 이러더라고요. 다 봐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계속 다 보는 게 아니라요. 필요할 때만 보는 거죠. 이거를 봐야 할 때. 이거를 봐야 할 때, 이거를 봐야 할 때, 막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필요할 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세력주 매매할 때, 수급주 매매할 때 창이 다르거든요. 내가 어떤 종목을 세력주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빠르게 세력주의 매매에 필요한 내용들만 보는 거고, 수급주 매매를 했어? 그럼 수급주에 매매한 그 세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팅 창이요. 그 창만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오늘 설명을 하면서요. 전체적으로 한번, 주식이 종합예술인 이유를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하면서, 앞선 내용들 복습하는 겸해 한번 다 설명을 해볼게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요. 일단 오늘의 그 전체적인 흐름은요. 오전장에 이런 흐름이었어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랬어요. 유리기판이랑 조선이 오전장에 주도 세터 탑2 세트였어요. 오전장이요. 그러다가요. 조선이 강해졌어요. 유리기판은 이제 시가갭이 좀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보시면요. ICD입니다. 그래서 시가갭이 좀 올랐다가 아침에 좀 급하게 슈팅 주고 나서 밀리는 분위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강했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주. 그래서 이게 강한 흐름을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조금 스물스물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틱톡 미디어 관련주가 이제 메가 관련 이슈 특히 틱톡이요. 그게 나오게 되면서 이 틱톡 미디어 관련 주식이 강하고요. 오후장에는요.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오후장에는요. 로봇이랑 제약바이오가 강했어요. 그쵸? 이거 둘이 강했단 말이에요. 이거 둘이. 그러다가 이놈이 강해졌고요. 요거 둘에서는요. 나중에는 이놈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 시장의 오늘 테마 흐름은요.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유리기판 조선 오전장. 그 다음에 틱톡 미디어 강했다가 오후장에 로봇과 제약바이오. 이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매매한 내역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매매를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테마 흐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2차전지는 제가 잘 안 했거든요. 그 이유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2차전지가 좀 강하긴 했어요. 보세요. 유리기판 조선, 이 유리기판 조선 오전장, 그쵸? 그다음 틱톡 미디어 여기로 갔습니다. 틱톡 미디어요. 그러다가 오후장에는 이제 2차전지와 로봇과 이 제약바이오, 2차전지 로봇 제약바이오 요 세 개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흐름이었고 제가 2차전지만 좀 뺐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관심을 잘 안 가지거든요. 그 이유도 나중에 설명을 해볼게요. 뒤에서 보시면요. 일단 ICD라는 종목이 최근에 그쵸 유리판이 강한 흐름을 보였잖아요. 테마가 형성되면서 SKC가 이제 수급주로 그리고 이제 세력주로 이제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진 게 ICD였습니다. 이날 상한가 갔죠. 그쵸?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터지면서 크게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날 올리죠?
급등 상한가 다음날 시가 갭 띄운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등락이 나오고요. 어저께 그쵸? 이 중심봉 있죠? 이 세력봉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준봉 중심에서 지지받고 나서 5일선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패턴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패턴. 제가 매매는 이제 이런 구간에서 산 다음에요. 이거 짧게 던지고 나서 이제 조선으로 갔습니다. 조선으로. 그 이유도 같이 설명드려볼게요. 보시면요. 제가 이 패턴을 상승기종 3인방 패턴이라고 해요. 한번 잘 보시면요. 간단하게 이 패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안 했으니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보시면 상승기조 3인방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요. 1일차 이렇게 장대항봉이 나왔어요. ICD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한가 같죠? 장대항봉 나오고 상한가 같잖아요. 그 다음에 2일차 음봉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제가 이제 상한가 가면은요. 의미 있는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이 상한가를 기준봉으로 두잖아요. 그리고 이 기준봉 중심에서 보통 그쵸? 기준봉 중심선 라인이나 뭐 다양한 이평선들이 겹칠 때 그때 단기 스윙 관점으로 접근하는 매매법이 통할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차트적으로. 왜냐면은 재료가 있고 그쵸? 대장주, 세력주 중에 대장주라면 이건 세력주 패턴입니다. 수급주는 상한가 잘 안 가니까요. 그리고 보시면요. 1차 음봉 나온 다음에요. 3일차 이렇게 3일차 몸통 길이가 짧은 양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5일선 지지받고요. 이렇게 이제 3개 이런 식으로 캔들이 완성되고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상승기종 3인방 패턴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요. 상한가 나온 다음날 이제 5일선 지지받고 상한가 중심봉에서요. 5일선 지지받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날 또 5일선 지지받으면서 단봉이 나와야 돼요. 그때 핵심은요. 거래량이 감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한가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해야, 점진적으로 감소해야 이때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제가 여기서 이제 매수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매수 포인트가 뭐냐면요. 보수적 스타일은요. 일단 이날 이렇게 단봉으로 끝나죠. 그러면요. 음봉 이후 이렇게 5일선 지지받고 이렇게 단봉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올 경우에는요. 종가에 매수하는 종가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보통 다음날 시가갭 뜨고 나서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패턴이 잘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지금 시가갭을 띄우진 않았는데 보통 시가갭 띄우고 나서요 급등하는 패턴이 잘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한때 이거를요 칼든 강도 패턴이라고도 했었어요. 칼든 강도 패턴이요. 이게 다양한 서적에서 나왔는데요. 이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상승기조 3인방 패턴이라고 했는데요. 이 칼든 강도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그쵸 이게 칼이에요. 칼든 강도 패턴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수적 스타일은 여기 종가에 매수하면요 다음날에 시가갭을 띄운 다음에 아침에 슈팅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공격적 스타일은요 다음날 어찌 될지 모르니까 저처럼 오늘 제가 ICD 공략한 것처럼요 이 돌파 맥점 이제 돌파 구간에서 공략을 해서 아니면 또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 구간에서 공략하는 그게 공격적 패턴이거든요. 그럼 패턴 지금 아셨죠? 그럼 패턴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이게 오늘 제가 상한가 갔죠? 그리고 거래량 점진적 감소했죠? ICD입니다. 그리고 여기 5일선 이 녹색 보세요. 5일선 지지받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시가갭 띄우죠? 그렇죠? 시가갭 좀 많이 띄운 편입니다. 저는 한 3% 내외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가갭 띄운 다음에요. 오전장에 이렇게 25억이 두 번 터졌어요. 그렇죠? 단기 매매로 25억 두 번 터졌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심 라인이거든요. 이 파란 색깔 보이시죠? 이 중심 라인을 깨지 않으면은 피보나치 그 중심 라인을 깨지 않으면요 2차 급등이 나오면서 여기를 돌파할 것이라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슈팅을 줄 것이라 판단을 했던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아까 제가 보시면 이 라인에서 한번 눌림목에서 한번 25억 두 번 나왔으니까 그리고 오전장이잖아요. 그리고 이때 형성이 됐거든요. 유리기판 테마가요. 그래서요 이렇게 급등할 때 오전장이 이제 여기서 한번 이게 기준봉으로 둔 거예요. 이 기준봉 중심 이 라인에서 피보나치 중심 라인에서 눌림 꽂고 이렇게 돌파하면서 강력하게 돌파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접근했던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상승기조 3인방 패턴 완성되고 시가갭 띄우고 아침에 슈팅 주면서 칼등 강도 패턴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보세요. 눌림에서 공략한 거예요. 여기서 이해되시죠? 이제 그리고 나서 급등 시 크게 안 봤죠. 그냥 여기서 던져버렸잖아요. 그 전보다도 좀 빨리 던졌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청산을 했습니다. 그쵸?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공략했을 당시가요 이렇게 ICD가 관심이었거든요. 탄력이 좋았어요. 이제 이걸 세력주라고 하는데요. 탄력이 좀 좋고 SKC는 이제 여기 보세요. 거래대가 많이 터진 이게 평소 그 수급주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검은색은요 코스닥이고요. 그 파란색은 코스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선 코스피 종목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던졌습니다.
이 던진 이유도 밑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설명봐요. 그리고 저는 1승으로 갔어요. 1승을 집중했던 거죠. 1승으로 집중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전고점 돌파고, 그쵸? 조선 섹터가 전체적인 강세 흐름을 보였다는 걸 포착을 했거든요. 제가 아까 여기서 설명했잖아요. 그쵸? 이 유리판 조선. 유리판이 좀 아닌 것 같고, 조선이 더 강한 것 같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ICD 던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하나 또 설명하자면, 아까 제가 단기를 스윙으로 돌릴 수 있는, 스윙 안에 단기 있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보세요. 이제 이게 기준봉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심 라인이잖아요. 그리고 120 라인 돌파했고, 여기 이제 시가를 손절가 잡고 보통 스윙 매매할 때는요, 이 중심봉 라인에서 이런 데서 이제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급등한테 던지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전상 매매를 만약 했다 칠게요. 그러니까 전상 매매는요, 상한가 다음날 매매인데요. 여기서 이제 매매에서 전상 매매에서 수익이 안 나오고, 이제 수익이 이날 전상 매매 했다면 나왔어요. 등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매도를 못 해갖고 물렸다. 그러면요, 이 단기로 들어간 전상매매의 그런 기법을요, 스윙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기준봉 중심까지 떨어지니까. 손절 안 하고 스윙으로 돌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제가 단기를 스윙으로 돌리는 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요것도 가능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중심 라인에서 조금 더 샀어요. 그럼 오늘 이렇게 급등할 때, 전상매매 해갖고 스윙으로 돌린 사람들은 던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단기 매매로 접근했지만요, 전상매매 들어가거나 아니면 스윙 중심선 라인에서 공략하는 스윙 기법으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오늘 급등할 때 던지는 겁니다. 요거 간단히 설명해 봤어요. 왜냐면은요, 여기 제가 스윙 안에 단기 있다를요, 오늘 ICD 사례도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해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거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제 1승으로 넘어갔잖아요. 왜냐면 이때 조선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요, 제가 이제 조선을 이제 이 구간이 되게 좋은 구간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1차 급등, 그쵸? 거래대금 크게 터졌죠? 그리고 박스권 돌파입니다. 평소 때 제가 말했던 어떤 거죠? 이 박스권 돌파죠?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하고 나서, 그쵸?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 그리고 박스권 돌파하기 직전 보시면, 캔들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이런 패턴이에요. 잘 밀리지 않고, 5일선을 지켜가면서 기간 조정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A 패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시면, 돌파했을 때, 이게 오늘 조선 전체적 강세성에 1등주를 보이고 강한 파동을 내겠구나, 20% 이상 상승하면서 진짜 큰 수익을 주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매매를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왜 여기서 짧게 던졌느냐? 여기서 이렇게 돌파 못하고 나서 밀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3%에서 던졌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매도한 이유도 이제 좀 이따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옮겨 탔어요. 현대임스로. 여기서 던지고 나서 현대임스로 간 거죠. 현대임스는요, 한번 보세요. 조선입니다. 이것도 조선의 세력주. 1승도 조선의 세력주입니다. 세력주라는 거는요, 기관 외인이 그거 수급 동향에서 기관 외인이 수급 주체, 핸들링하는 주체가 아니라요, 불특정 다수가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세요. 여기서 또 접근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의미 있는 거래량 터지고 나서 상승하고 안 밀릴 때 이제 산 다음에 샀죠. 그러고 나서 좀 길게 봤죠. 10%?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장주 교체가 일어났어요. 전 그렇게 판단했어요. 1승에서 현대임스로 대장주 교체가 일어났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죠? 대장주가 교체되면요, 기존의 대장이었다고 판단됐던 건 던져버리고, 그쵸? 교체된 대장주가 가갖고 매매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대장주가 교체된 것 같아갖고 요거는 매도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입수로 집중해갖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개 또 얘기했죠. 대장주가 교체되면요, 교체된 대장주로 눌림하라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슈팅 주고요. 보세요. 이제 여기 구간에서 조금 더 산 다음에 크게 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여기 또 보시면 이거는 패턴이 뭔 패턴이죠? 양음양 패턴. 제가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장대 양봉 나오고 음봉으로 하루 조정받고 다음날 다시 급등시키는 양음양 패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음양 전고 돌파 패턴 나왔기 때문에 이거가 오늘 교체된 대장이기 때문에 1승 20% 상승 안하고 이게 20%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서 눌림을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는 한 7% 던진 거고요, 여기는 한 3% 던진 거예요. 이 관점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조선이랑 유리기판이랑 강한 흐름에서 어떤 놈이 더 강한 탑원 섹터가 되느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 유리기판은 좀 아닌 것 같고 이제 흐름이 이제 깨지는 모습이 보이면서 아닌 것 같았고 조선으로 간 겁니다. 이해되시죠? 조선으로 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간단히 설명했는데 이제부터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디테일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보세요. 제가 조선의 강한 강세가라고 판단됐을 때요, 1승이죠. 이게 코스닥이 됐습니다. 검은 색깔이.
지금 설명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란 색깔이 그 코스피예요. 코스피는 주로 시총이 크고요. 수급주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게 100억입니다. 100억. 그쵸? 이게 1억이에요. 1억, 10억, 100억이에요. 저 이렇게 그러면 256억 터진 겁니다. 지금 딱 보이시죠? 그러면요. 이게 256억이니까 거래대금이거든요. 지금 현재 256억 많이 터졌죠. 그리고 등락률이 크죠. 제일 크죠. 그때 1등이라고 본 거예요. 이때요. 1승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수급주로서 하나 엔진 1등이라고 본 겁니다. 이게 수급주라고 하면요. 기관 외인이 주체 세력이 되는, 이게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이 보통 수급주가 많아요. 그때 이제 여기서는 현대입술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1, 20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제가 이제 편하게 해놓은 건데, 시총이 1000억이면요. 1, 2 나와요. 이거 20이 뭘까요? 그럼 2조예요. 이건 5천억대, 5천억대, 7천억대. 이게 되시죠? 1로 된 거는 1000억, 그러면 0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쵸? 0이라고 되어 있는 게 가끔 있을 겁니다. 어딨지? 없네요, 여기는요. 0이라고 되어 있으면요. 시총이 1000억 이하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빠르게 이제 감각적으로 알기 위해서 이렇게 줄였고요. 공 단위는 좀 줄였고, 1이면은 1000억대예요. 1000억대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력주죠? 그럼 이거는 어때요? 2조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1승을 공략했단 말이에요. 1등이라고 판단하고. 조선 전체적인 흐름을 보이잖아요. 그쵸? 그때 1등주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거는 재료의 지속성이 있는 섹터입니다. 그것도 밑에서 볼 거예요. 그러면은 재료의 지속성이 있고 상승 추세가 계속 살아있는 업종이에요. 이 조선 업종이. 그래서 1승이 세력주로서 오늘 강한 흐름을 볼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공략을 했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등락률 어때요? 역전되죠. 692억이 나오면서 상승 3%밖에 상승 안 했는데, 이 현대임스가 치고 올라온 거예요. 14%까지. 양은야 패턴으로 여기 보시면은, 그쵸? 그리고 거래대금 훨씬 더 크게 터졌잖아요. 빵빵빵빵빵 터진 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3분 봉상 100억대가 계속 이상 터지는 겁니다. 시총이 6천억대고요. 이거는 역시나 거래대금이 크게 터졌어요. 이때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세력주 중에는요. 그쵸? 세력주라고 하면 보통 시총이 3천억 이하면은 그냥 시총 기준으로 따졌을 때 세력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5천억 이상이면요. 보통 수급주인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에 3 이하로 되는 게 이거죠? 1. 이건 세력주겠죠? 그럼 5 이상이면 이거는 수급주겠죠? 근데 이거 현대입스는요. 이 5천억 이상이면 수급주라고 보시라고 드린다고 했는데 그냥 1조로 볼게요. 1조 이상이면 수급주로 보시면 돼요. 그럼 5천억대 내외 걸려있는 거는 수급주일 수도 있고 세력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현대입스를요. 세력주로 봤어요. 평소 때 움직임이 세력주 움직임을 잘 보이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세력주로 봤는데 이거 세력주가 치고 올라오죠? 그럼 이게 1등으로 교체된 거 보이시나요? 이제 등락률 역전됐죠 여기서. 그리고 거래대금도 더 커졌죠 여기서. 현대임스가 확실한 1등주라는 게 판단이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실질상 대장주도 아니고 실제 대장주도 아니에요. 이게 실질상 대장주는 거래대금 크고, 그쵸? 등락률은 세력주보다 좀 약하더라도, 그쵸? 등락률이 거래대금이 큰 것들을 1등주라고 하잖아요. 이건 등락률도 크고 여기서는 거래대금도 크고 확실한 실제 1등주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는 이걸로 공략한 겁니다. 아까 여기서 공략했을 때는요. 교체되는 그 시점에서 공략한 거고 7% 던지고 나서 나중에 눌림할 때는요. 확실한 1등주로 하는 거거든요. 확실한 1등주.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시죠? 왜 여기서 공략했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올랐어요. 그쵸? 현대입스가 압도적으로 올랐죠? 근데 여기서 제가 세력주를 매매한 관점, 그걸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보세요. 일단 시장 상황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죠? 투심과 현재 시장 거래대금과 현재 시장 화두에 맞는 테마예요. 이 조선은요, 현재 시장에 맞는 테마예요. 왜 그런지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재료의 신선도는 떨어지지만요, 계속 지금 확장돼갖고 상승하는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이 업종이. 그리고 테마의 강도도 강하고요, 지속성도 있는 테마예요. 특히 이제 이건 수급주로 이거 파란색으로 된 거는요, 코스피 종목이고요. 이 검은색으로 된 건 코스닥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상승하더라도요, 이 수급주인 경우는 이 파란색이 많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세력주인 경우는 이렇게 검은색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테마의 강도와 지속성의 측면은요, 어떤 식으로 파악을 했냐. 평소 때 증권사 리포트를 많이 보고요. 이슈도 많이 보잖아요. 최근 증권사 리포트만 보더라도 보시면요. 이렇게. 어때요?
조선에 관련된 것들은요, 2025년 성장성이 되게 좋고 장기적 성장성이 강하다고 이렇게 적어놨고 중장기 성장으로 계속 접어드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 성장 모멘텀도 있고 인도 뭐 미국 인도 파트너십에 대한 기회도 있고 미국 존스법 개정 진행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나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 조선에 대한 그런 미정부 중국 조선 해운 관련 불공정 보고서 발표 예정 소식이라는 게 나오면서 또 우리나라 국내 조선이 수혜 업종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상승세를 보였고요. 아,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이 코스피의 그런 코스피 맵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3달이죠. 6달이고 1년입니다. 1년 동안 많이 상승했던 종목 보세요. 업종, 어떤 업종이죠? 딱 봐도 아시겠죠?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수급주, 그쵸? 조선입니다. 6달 동안 상승했던 거예요. 조선, 눈에 띄죠? 딱 많이 상승한 거 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인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이는 업종이 코스피에서 조선이 가장 탑이에요. 지금 현재요. 여기 또 3달도, 그쵸? 지금 이 재료 아까 보셨죠? 증권사 레포트 쓰면서 성장성도 담보돼갖고 지금 계속 상승 추세가 나와 견고하게 움직이는 업종이 지금 조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요, 수급주를 공략했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수급주를 단기로 공략을 하지 않고 세력주를 공략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시장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이 이제 아직 정배열로 가지 않았고요. 좀 탄력도, 그리고 탄력도 있잖아요. 이 종목에 끼라는 것도요, 세력주가 좀 더 그 단기적인 시세를 좋게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수급주라고 부른다면요, 수급주의 1등은 제가 하나엔진으로 봤지만 중간에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하나오션 이 1,500억 터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제일 많이 터진 거 눈에 띄죠? 여기 2,000억 2,100억 터졌죠. 시총도 제일 높아요. 14조짜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를 공략했을 수도 됐지 않느냐. 그쵸? 올랐죠. 한 3% 정도. 여기서부터는 2% 오르고 여기서도 추가 3% 오르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져갔다 보면 6% 정도 올랐겠네요. 근데 요거 보세요. 일승이라든지 현대입스 여기서 16% 올랐잖아요. 탄력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주에서 제가 접근해서 매매를 했던 건데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세력주를 공략을 할 때는요, 예? 차트 흐름, 그쵸? 세력주 차트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가창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고 공략을 하는 건데, 아니 수급주를 매매를 제가 이걸 선택을 했다고 할게요. 만약 하나오션. 그럼 저는요, 창을 달리 아까 그 모니터가 여러 개 있댔잖아요. 이 수급주 매매 창이 8개 정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는 것들요. 그 화면을 틀어갖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오션을 공략했다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다 설명드렸지만 매매 동향, 그쵸?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중요하고요. 실시간 프로그램 순매도 이런 현황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보고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급주 할 때. 근데 저는 세력주 공략했기 때문에 아까 차트, 이 세력주 간의 그 대장주 교체 흐름을 봤던 거고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이제 세력주에서 잘 나오는 패턴이 이런 패턴이거든요. 이런 N자형 패턴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화끈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이런 양음형 패턴이라든지, 그쵸? 이런 패턴 자체도요, 세력주에서 잘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전고점도 돌파했잖아요. 거래량 크게 나오는 구간이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공략했던 관점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제가 짧게 복습했습니다. 스윙 안에 단계 있다. 이거 ICD로 설명했고, 그리고 이제 세력주 수급주에도 잠깐 설명드렸죠? 그쵸? 그런데 이번에 한번 이걸 볼게요. 대장주 매도법. 제가 지난 시간에 대장주 매도법을 잠깐 설명드렸어요. 그쵸? 여기 보시면 대장주 매도법, 이거 지울게요, 이제. 대장주 매도법은요, 이 세 가지를 했잖아요. 그쵸? 이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오늘 매매한 것들 한번 다시 적용을 해볼게요. 대장주가 피보나치 M1 라인을 이탈할 때, 아까 제 피보나치 M1 라인이 어떤 거였죠? 파란색 라인이란 말이에요. 이거 있죠. 녹색 라인이, 그쵸? 녹색 라인 이탈하면 손절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이걸 이탈 안 했어요. 그쵸?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걸 이탈해갖고 손절을 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던진 거잖아요. 수익을 취했잖아요. 아까? 왜? 이걸 왜 던졌죠? 제가 1승을? 대장주 매매법 두 번째 기준. 이 M인 라인, 이 녹색 라인을 이탈하지 않더라도, 섹터 내 대장주가 바뀌면은요. 그쵸? 섹터 내 대장주가 바뀌었다는 걸 여기서 인지한 거예요. 세력주 대장. 현대임스로. 그렇기 때문에 매도한 거예요. 3%에 짧게. 좋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대장주 교체가 일어나면 그 대장주 교체된 대장주로 수급이 쏠린다는 걸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고수들, 많이 트레이딩 고수들이 현대임스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쏠릴 거라고 판단했어요. 오전장에. 그래서
이 라인이 이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던지고 교체 매매를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이해되시죠? 그럼 세 번째, 제가 아까 대장주 매도의 기준 세 번째가 뭐죠? M1 라인을 이탈 안 할 때 던지는 거. M1 라인을 이탈할 때 손절을 하는 거. 두 번째는 섹터 내 대장주가 지금처럼 바뀔 때, 이렇게 바뀔 때.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요, 새로운 테마로 돈이 몰려서 이동할 때죠. 제가 아까 ICD를 왜 매도했을까요? 이 ICD가 이렇게 조금 왔을 때 약수익권 던지고 약수익권 던져갖고 매도 쳤잖아요. 왜냐면요, 새로운 테마 어떤 거죠? 조선으로 갔어요. 조선으로. 제가 조선이 수급으로 다 쏠린다는 거를 제가 인지했기 때문에 아까 세 번째 기준, 새로운 테마로 돈이 몰려서 이동했기 때문에요. 이 ICD를요, 이 패턴이 엄청 좋아갖고 이렇게 크게 갈 거라고 처음에 판단하고 이렇게 진입을 했지만도, 이거 조선으로 돈이 쏠리니까 이거 좀 약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돈의 이동을 파악하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준이 이제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쵸? 이탈 안 했는데도 이탈하면 손절을 하는 거고요. 그쵸? 대장주. 근데 이탈 안 했다. 그런데도 던지는 거면은 두 번째 사례가 나왔을 때 주도 테마 교체. 그쵸? 뭐였죠? 조선으로 이동했죠? 유리기판이.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섹터는 대장주가 바뀌었잖아요. 현대임스에서 1승에서 현대임스로. 둘 다 패턴은 좋았습니다. 이건 전고 돌파 패턴이었고, 이건 야음량 전고 돌파 패턴이었고요. 평소 때 제가 차트 패턴에서 좋아하는 패턴 중에 앞선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해되시죠? 세 번째 거, 이것도, 이 내용도. 네, 지금 이번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쵸? 대장주 매도법도 복습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복습했고, 이것도 복습했고. 그럼 이번에는 전상 매매를 한번 볼게요. 전상 매매가 전일 상한가 종목을 매매하는 거라고 있습니다. 전일, 그러니까 이겁니다. 오늘 따지면 전상 매매. 어저께 산불 화재 관련주 중에 가장 강했던 섹터가 어디예요? 전력망이었죠. 어때? 어저께 거 잠깐 봤거든요. LA 산불 관련주가 탑3였잖아요. 전력망. 그 중에 가장 강해 전력망 있잖아요. 보세요. 전력망 강했고, 뭐 화재 진압, 탄소 포집 다 강했지만, 이 전력망에서 상한가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도 제일 많이 나오고,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상한가가 닫힌 게 이 재룡 산업이거든요.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세명전기가 상한가 같고요. 이해되시죠? 이 상한가 종목 중에 대장주를 대상으로 해서 매매하는 게 전상 매매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지만 이전에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시면요, 상한가를 갔죠. 그 다음날 어때요? 이 갭을 띄우고 나서 밀리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설정하는 전상존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상한가 간 다음날요, 일정 정도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요. 아침에 큰 슈팅을 주지 않고 한 10% 이하에서 갭상승 출발한 다음에요, 바로 밀리면요, 이 전상존이라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구간에서 눌림 정도가 잘 맞아 떨어지거든요. 앞서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선 그 정도로만. 그래서 제가 이런 영역을 전상존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어때요? 세명전기 같은 경우 보세요. 슈팅 주고, 이제 저는 재룡전기로 했지만 재룡산업으로 했지만요, 이걸로 슈팅 주고요, 평단 해갖고 한 2% 정도로 매도한 겁니다. 근데 사실요, 재룡산업이 더 크게 이렇게 급등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어저께 두 번째로 상한가 간 세명전기가 더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수적으로 던진 거예요. 여기서도 이게 주도주는 아니었지만 당연히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종목보다 다른 종목이 더 강한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 그 종목이 그 섹터 내 선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명전기가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길래 이걸 매매를 하진 않았어요. 이게 12%나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약하더라고요, 재룡 산업은. 그래서 던져갖고 수익권을 취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상한가 간 다음날 매매하는 것들을 하면 수익을 잘 난다라고 했고, 전상 매매, 전일 상한가 종목 대상으로, 그리고 또 상단업 매매라고도 하거든요. 어떤 분은 상한가 다음날 매매. 그 상한가 다음날 매매를요, 이렇게 급등할 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상한가 다음날요, 연속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그 연속 양봉이 나올 가능성은요, 실제로 진짜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속 상한가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5%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상 매매의 그런 접근법은요, 오전장에 갭 띄우고 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요, 이런 구간에서 눌림이나 또는 낙폭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무식하게 뛰어들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죽이고 다시 반등을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요, 다시 이렇게 돌파가 다잖아요. 그러면요, 스캘퍼라든지 돌파 매매자들은 달라붙거든요. 전일 양봉이 나왔다 안 나왔다. 물론 능숙한 돌파 매매자들은 이게 매력적인 돌파 매매라고 생각은 안 해요. 두 번째 양봉은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요, 이런 거 잘.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도 돌파 매매의 디테일이 있어요. 그분들만의 디테일이. 이렇게 연속 양봉이 나오는 그런
돌파는요 상당히 짱돌 맞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를 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다음날 매매하는 거는 돌파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으시는데 전상 매매는 기본적으로 눌릴 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상한가 다음날 큰 슈팅 없이 밀리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갖고 수익을 봐야지 잘 보는데 못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지켜보다가 떨어지면 무서워서 못 사요. 이 메커니즘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급등할 때 이런 데서 따라가갖고 급락 맞아요. 보통 그렇게 해갖고 나는 상한가 다음날 매매는 정말 싫어 못해. 거기서 나 수익 계속 손실 보더라. 이런 매매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상 매매는요 대부분 돌파로 따라가면 짱돌 맞기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은 사실 전상 매매하신 분들이 반등할 때 수익을 취하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날 매매를 했더라도요 그 매매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수익 보고 어떤 분은 손실을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언급드리면요 이 지금 LA 산불 관련 주식들이 길게 갈 수 있는 재료는 아니에요. 재료의 강도는 단기적으로 좋았어요. 그쵸? 집단 확산돼갖고 급하게 급등했잖아요. 그지만 이 LA 산불이라는 재료가 지속성이 있는 재료는 아니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 노파심에 얘기하는 거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 이걸 중심봉에서 매수해도 되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면 재료 소멸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단발성 재료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급하게 튀고 급하게 무너지는 그런 테마라고 보는 거예요. 혹시나 이거를 또 그래서 제가 차트만 보면은 안 된다는 게요. 이 재료 시장 상황과 그 재료의 강도와 지속성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면 이런 거 차트 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조정 봤을 때. 물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요. 확률이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해되시죠? 높아지면 잠깐 체크하고 갔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전상매매까지 간단히 체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상매매는 여기서 전상매매 들어갔는데 밀려갖고 스윙으로 전환해갖고 추가 매수해갖고 다시 급등을 노린다. 이거는 재료의 지속성이 있다는 것들을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 차트 분석을 할 때 그런 관점이 맞는다는 거. 근데 저 그런 관점으로 보진 않아요. LA 산불 관련은요. 왜냐면 단발성 재료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속성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파급력이 있었지만. 이해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그러면 AF 패턴을 한번 이제 볼게요. 최근에 제가 앞선 영상에서 AF 패턴을 보여드렸잖아요. 오늘도 나오더라고요. 오상 헬스케어 보세요. A 이제 F 그리잖아요. 여기 전고점을 돌파했죠.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나왔죠. 그리고 여기 최근 잘 지켜주다가 121선 이제 부분에서 등락이 나오다가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한가까지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이 나왔던 패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QX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로봇 관련주. 이거는 이제 제약바이오. 로봇 관련주 보시면요. QX도 AF 패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거래량이 좀 나오다가 크진 않아요. 여기서 등락이 나오고 이 저항대에서 다시 한번 오늘 크게 급등이 나오는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잠깐 패턴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패턴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잠깐.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요. 보세요. 이거 시총이요. 좀 비교적 3천억대 그쵸?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세요. 이 KH 바텍 보세요. 이게 오늘 오후장에요. 레인보우 그 오후장에 이제 QX도 로봇이지만요. 또 이제 KH, 바텍, 솔본 둘 다 로봇 관련 그런 이슈, 개별 이슈를 내고요. 급등을 시켰던 거예요. 여기에요. 여기서 나왔는데 이때 이런 거 나온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동 로봇 부품 공급 계약, 협동 로봇 시장 공략한다. 최근에 시장의 화두에 맞는 로봇주가 좀 강했잖아요. 그쵸? 이거는요. 아까 그 LA 산불 관련주와 달리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그쵸? 비교적 잘 알려진 회사와 협동을 한다는 그런 키워드가 붙었기 때문에 재료의 강도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또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붙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났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세력주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종목의 특성, 종목의 끼 같은 걸 좀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요. 수급주 특성과 체급주 특성은요. 달라요. 그렇지만 무인 패턴이 인지하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제가 설명하려고 한번 봤습니다. 한번 잠깐 다시 볼게요. 세력주들은요. 이거는 어때요? 세력주는 제가 아까 3천억 이하는 좀 세력주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보세요. 2천억대거든요. 시총이. 그러면요. 이렇게 단발적으로 이슈가 나올 때는 진짜 미친듯이 빠르게 급등을 해요. 그러다가요. 나중에 밀려버리면 급락이 심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세력주들은요. 급하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극단적인 말로 조루라고 이런 표현을 줬단 말이에요. 이슈가 나오면서
당일 이슈가 이제 예를 들면 로봇 섹터가 주도 섹터라고 할게요, 만약에. 그리고 이제 주도 섹터 중에 강하게 상승하다가 이제 후속주들은 대부분요 강하게 급등할 때 보면요 보통 개별 이슈가 나와요. 로봇 관련 이런 개별 이슈가 그때 급하게 급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파 스캘핑으로만 뉴스 매매 하시는 분들이 좀 잘하는 거고 이런 쪽 뭐 눌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이제 가끔 눌림이 잘 맞는 구간이 이 핑크 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상 라인인데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크게 밀렸을 때 여기서 급반등이 한번 나오고 나서 쭉 이렇게 밀릴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시죠? 재료의 키워드도 좋고 그죠? 그런데 이제 오후장에 또 로봇도 강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흐름을 갔다는 걸 인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대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돌파하는 그런 것들 단기적으로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걸 좀 한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보세요. 똑같이 이놈이 간 다음에 다음에는 솔본이 가더라고요. 어떻게 뭐라고 나왔냐면요. 솔본은요. 이 머스크 역시나 그 로봇 키워드와도 관련돼 있어요. 로봇 키워드 나왔지만 그리고요 머스크라는 핵심 키워드 나왔잖아요. 국내 최초라는 핵심 키워드 나왔어요. 그렇죠? 제가 설명한 13가지 핵심 키워드 그리고 또 시장 화두에 맞는 키워드잖아요. 머스크 로봇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래서요 이런 게 이제 후속으로 이놈이 이런 움직임을 무브잉을 보이잖아요. 이것도 역시나 보시면 시총이 1000억대 세력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횡보하다가요 이렇게 거래량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공략했냐면요. 이거는 소액으로 한 겁니다. 이게 한 5, 6% 정도 될 겁니다. 보세요. 지금 급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까 봤죠? 5장에 그쵸? 아까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놈이 나중에 또 부각을 받아요. 개별 이슈가 내고 로봇이 주도 이제 섹터에서 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개별 이슈를 내면서 로봇 키워드를 내고요. 여기 먼저 이놈이 급등하더라고요. 상한가까지 거의 급하게. 그리고 나서 이놈도 여기서 이슈 나오고 급하게 급등하더라고요.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그래서 지켜보다가 이놈도 여기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길래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출몰하기 전까지는 한번 들고 있다가 6% 던진 건데 5, 6% 던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아까 제가 여기서 잘 맞는 거 봤잖아요. 이게 급락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5, 6% 반등이 오더라고요. 그럼 요놈도 그쵸? 이놈도 이렇게 반등했다가 여기서 한 5%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접근했던 겁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반등했다가 여기서 깔끔하게 올라가지 않길래 일단 던지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이번에 올라가야 돼요. 여기 돌파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2번 이상 지지받고 나서는요. 급락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꼬리 달릴 때 바로 던진 겁니다. 약수익권에서. 이해되시죠? 제가 이거를 보고 이거를 공략한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트렌드예요. 트렌드. 최근에 패턴의 트렌드, 그죠? 시장 트렌드, 패턴의 트렌드는요, 아까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리고 또 AF 패턴이 잘 나오죠? 이렇게 패턴, 차트 패턴, 그리고 재료의 트렌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방금처럼, 흐름의 트렌드, 차트 흐름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보고 공략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큐렉스를 볼게요. 제가 이거는요 급등주 세력주에서 급하게 급등한 다음에 여기서 누르면 한 번 정도 반등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접근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큐렉스는 보시면요 3,000억, 3,500억이잖아. 비교적 어때요? 시총이 좀 크죠? 아까 아래 거보다는요. 그래서 이 전상존 이 핑크색보다는요 좀 더 이렇게 이 녹색 존에서 좀 반등이 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는 않지만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급하게 급등하는 놈이 보통 세력주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것도 세력적으로 볼 수 있는데 비교적 시총이 크고요. 아까 아래 것들보다는 거래량이 좀 크게 나왔거든요. 20억대 정도 많이 났을 땐.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이렇게 차트적으로는 조금 안정성이 있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F 패턴이죠. 이것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해 봤습니다. 그동안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를요. 종합적으로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만 안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 어떻게 보면 주식도 종합 예술이란 말이에요. 오늘 체크한 것만 보더라도 그쵸? 시황에 맞는 그쵸? 어때요? 시장 화두에 맞는 테마를 알아야 되죠. 현재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나서 그놈의 재료의 신선도와 파급력. LA 산불은 신선도는 있었지만 그리고 파급도는 있었지만 단기적으로 지속성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 저희가 조선을 봤죠. 조선 업종 이 업종 자체가 기업 리포트도 좋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에서 제일 잘 가고 있는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테마의 강도 이건 테마라고 보기 업종의 강도 그렇죠? 그리고 지속성이 있을 거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근데 요것을 공략을 했어요. 근데 내가 만약 중장기적으로 했다면 저는 수급주를 했겠죠.
그쵸? 좀 길게 끌고 가는 매매라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요, 시세 그 변동성이 크게 주는 종이 세력주이기 때문에 세력주를 매매를 했던 거고, 그럼 세력주를 매매하게 되면 세력주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차트를 통해서 종목의 특성과 끼를 알아야 되고, 그쵸? 그리고 무빙 패턴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력주를 할 때는요, 이 대장주 교체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대장을 따라가는 추종주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장 교체도 염두에 두고, 상황에 따라 대장주 매도 기준을 잡고 매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 차트도 제가 매모일 때 없는 신고가 돌파 차트 좋아하긴 하지만 아까 전고점 1승이죠? 전고점 돌파 차트 이렇게 횡보하다 돌파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AF 패턴 아까 보셨죠? 추세 전환 차트요.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장기 편선을 돌파하면서 추세 전환을 하는 그런 차트였죠. 그리고 양음력 패턴 보셨잖아요. 방금 또 전고점 돌파 차트였죠. 매물대가 없는. 자, 이렇게 양봉, 그리고 음봉 나왔다가 양봉 이렇게 나오면서 1승이 그랬죠. 1승이 아니라 현대임스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하나만 본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 전체적인 특성을 다 파악하고 나서 매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외우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머릿속에 다 있어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 대응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매매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요, 제가 이거를 뭘 보고 쓴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 생각나는 대로 쓴 거예요, 방금요. 뭐 더 있겠지만, 제가 자세하게 더 정리하면 여러 가지 기준이 더 있겠지만요, 제가 머릿속에서 감각적으로 생각나는 것들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잘 알고 매매를 해야지만이 실제로 어떤 시장이든지 자유자재로 본인이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앞서 설명한 내용들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뭐 스윙안의 단기 ICD로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세명전기나 그 뭐죠? 재룡 산업은 조금 아니라고 했죠. 왜냐면은 이 재료 분석상 그 지속성이 좀 떨어질 거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제가 그쵸? 그리고 지금 방금 대장주 매도법, 조선주, 세력주 그쵸? 그 중에 세력주였잖아요. 일승과 현대임스를 통해서 그 대장주 매도법을 설명드렸고 세 가지를요. 그쵸? 그리고 또 수급주와 비교를 했죠. 보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이제 종목이라는 거는 세력주에서 중요한다고 설명드렸고, 그리고 시장 트렌드를 알아야지, 그 재료의 트렌드를 알아야지 좀 더 매매하는데 아까 로봇 키워드 같은 거 보고 그쵸?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후발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 트렌드를 알아야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그리고 또 전상 매매 같은 경우도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리면서 지금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다 이렇게 알거든요. 왜냐면 전 주식을 처음에 시작할 때 트레이딩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회계사 공부를 하면서 기업 분석을 통해 갖고 이제 그 당시엔 기아차를 샀습니다. 엄청 오래됐는데 기아차로 하여튼 돈을 좀 많이 벌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중장기 매매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식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기업 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고요. 방금처럼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란 뭐냐면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가 설명 지금 드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관점이 어느 정도 디테일한 관점이. 근데 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 이 매매에 진짜 어느 정도 대가라고 할게요. 재료 매매한다는 분, 이 대가들은요,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본인만의 관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들을 약간 보여드리는 거죠.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접근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쉬운 정도의 수준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법을 이제 회계사에서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쵸? 재무회계가 있고 뭐 원가회계가 있고 세무회계가 있어요. 나중에 세법도 공부하다 보면 뭐 소득세법 있고 법인세법이 있고요, 부가치세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사를 합격한다고 이 모든 법을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잘 알아요. 법인세 잘하는 사람은 법인세만 잘 알고, 부가치세만 잘하는 사람들은, 원가관리에 잘하는 사람들은 원가관리만 잘하고, 나중에 물어보면 다 까먹어가고 몰라요, 잘. 하지만 이 사람이 전문가잖아요. 회계사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이 사람을 전문가라고 부르냐면요, 우리가 만약 이 사람한테 소득세법, 부가치세법을 물어보더라도요, 지금 생각이 안 나더라도 이 사람은 찾아갖고, 왜냐면 공부한 이력이 있고 있나 시험을 합격했잖아요. 찾아갖고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전문가는요, 뭐냐면요, 전문가는요, 지금 모든 지식을 다 아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라요, 그 해당 분야를요,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해당 분야의 그런 가게에 대한, 제가 만약 어떤 매매를 한다고 하면요, 이 매매든 해당 분야에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잡아주고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해당 분야의 그 대가들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내용들을 다 인지하고 있고, 내가 지금 당장 모르더라도, 물론 전체적으로 잘 알지만요. 10년 이상, 굴러 먹었잖아요. 그래도. 알지만, 찾아갖고,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제가 뭐 어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오늘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갖고, 이렇게, 매매 과정들을 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인은 저보다 더 정확하게 잘 보시고 디테일하게 보시면은요, 저는 저보다 더 안목이 높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분야, 저보다 잘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각자, 그쵸? 그 자신만의 디테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하는 말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번 전체적으로 앞선 내용들을 복습 겸 설명드렸던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봬요.